자, 31번. 아파트에 유치권이 신고됐습니다. 그죠? 보니까 아파트 10억짜리인데, 분당에 10억짜리에 아파트에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보니까, 정시가 2,620만원 신고했는데, 배신한다. 소유자가 유치권 권리 신청에, 자, 요거는 누가 아마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사람한테 낙찰받아달래요. 자, 엉터리 컨설팅가 많아요, 서울에. 자, 그럼 받아야 되는데,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면 잘 안 돌아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엉터리 유치권을 넣은 것 같아. 넣었는데, 넣을 수 있겠죠? 한 장짜리. 주소도 이상한 주소.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에 없는 이름. 하나하고 700원 우표 침 딱 발라갖고 택 보내면은, 경매담에 째빼야 되는데,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2,600에 나서. 어떤 거는 보통 2억 6천에 나왔어요. 2억 6천, 친구 놓다 하면, 여러분은 못 들어가잖아, 아파트 이게. 10억짜리 뭐 이게 뭐 2억 정도 하면 못 들어가요, 급이 나서. 그런 엉터리 하다가 걸리면은 좀 감옥선을 갔다 와야 되는데, 주소하고 이름이 다 달라. 없어. 없는 주소고 없는 이름이라. 도장도 3천짜리 막대는 받고 걱정해라. 그럼 그거를 법원은 째버리냐 안 버립니다. 오는 그대로 절차법이니까 접수해갖고 대장하면 올립니다. 물건 매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심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막 접수한 대로 해버리니까 이 문제. 자, 그런데, 그래 되면은 떨어지니까 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고 요거는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 막 글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요런 거는 잡아가지고 조금, 신문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0번. 아파트에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 그죠? 5천만원 모르겠다. 해놨다. 그죠? 그럼 요거는, 여기 이제 은행 같은 데 있습니다. 은행이나 요 하여튼, 나름대로 은행에서 복사를 했든지 하면은 은행 가서 물으면 제일 좋아요. 난장 조건은. 알겠죠? 하여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보통은 아파트 이런 데는 성립 안 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90%. 유치권은 성립 안 하는 경우가 한 90% 됩니다. 거의 가장도 있고, 안 되는 거 점유를 안 해서 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래요. 자, 33번. 여기 보면은, 안산시에 아파트가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유치권자 이시가 유치권 신고자 성립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시가 있죠. 이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재매각 사건이고,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20%를 입찰로 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사자 내역에 유치권이 있는가 보고 일단 있으면은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실력을 발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34번. 토지에도 유치권이 있는가? 자, 포천에 11억 5천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박 씨가 3억에 대해서 유치권 확인 판결문 사본이 제출됐다. 자, 있나 얘기죠? 그러면은, 자, 우리 낙찰자가 또 한번 깰 수 있다, 깰 수 없다. 깰 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소송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텅 비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럼 판결문이 우에 있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점유하든지 감정 점유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받는 거지. 점유를 이탈해버리면은, 예로 열흘에서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막 넘게 점유를, 끊어버리면은, 유치권은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포기했다. 여러분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특파기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 자, 35번. 울산의 상간대, 그죠? 2억 8천이 낙찰되었어요.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되었죠? 배당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의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요약이 됩니다. 강제 경매 임의기만 되면은 우리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채무자가, 소유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점유자가 유치권에 대해서 경매 절차 낙찰할 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점유를 경매 뒤에 점유하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리하고 경매 전에 점유를 해야 된다. 네, 하고 있어요. 판례가. 36번. 서초구 아파트에 1억 7,600의 유치권이 신고된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유치권이 배제가 됐다 해놨죠.
그래서 물권면제서에 비고란에서 제가 보니까 법인에서 1억 7,600 유치권 신고되었으나 잘 모르겠다. 그럼 신청 채권자가 대부회사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수령됐다. 자,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회사 여러 데서 물어가지고 대부회사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인터넷 등기소 가면 찾을 수 있죠, 주소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지고 이런 거를 물어보면 되는데 아마 유치권 성립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낙찰돼야 되는 거죠. 자, 37번.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의 아파트가 39개가 유치권 신청 중이다 해놨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지금 요쪽에 한 190개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치권이 신고돼가지고, 도시개발, 한국주택금융공사, 그죠? 거기에서, 한국도시, 어디죠? 거기에서 이제 전세보증금, HUG인가? 거기에서 도시보증공사가, 도시보증공사가 거기에서 이제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해주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승계를 받았는 이제 그쪽에서 경비를 많이 넣고 있어요. 넣어갖고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파트에 뭐 수십 채 움직이는데 유치권 신고된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별개로 또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럼 38번 봅니다. 신축한 아파트인데 시공사에서 27억 신고했으나 현황조사서에 점령돼서 패소했다. 나처럼 이겼대요. 자, 대구 수성구 뭐 지금 굉장히 비싼 동네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지금 절반가에 막 떨어집니다. 아마 지금은 한 15살 살 갔는데 여기에 낙찰됩니다. 절반에 떨어졌는데 그때 보면은 현황조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놓으면은 공사 좀 어렵죠. 여기 8세대의 아파트에 27억을 공사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는데 집행관에 갈 때 채무자, 소유자, 점유 문을 열고 하기는 빈집이더라 사진 찍었습니다. 그럼 이래 되면은 이게 깨지는 겁니다. 27억이 10원도 못 받고 나가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을 보면 다 그래요. 채무자, 소유의 경매가 되고 난 뒤에 여로 우리 배당 요구 전후에 막 들어가고 공사를 나는 뭐 점유했니 어쩌니 하는 것은 낙찰자한테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봅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이미 경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그런 거 있죠. 그 앞에 뒤에 막 이리 왔다 갔다 움직여갖고 점유했다 하는 그거는 깨진다. 자, 39번. 현대건설은 점유를 잘하고 안 뛰더라. 자, 현대건설은 물건 명의서에 났습니다. 이 건 현관문에 현대건설이 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었다. 자, 위에는 뭡니까? 위에는 아까 이났죠? 채무자, 소유자 점 이났죠? 이거는 깨졌죠? 이래갖고 27을 깨졌고 현대건설은 또 어떡합니까? 경고문이 붙어 있죠, 벌써. 집행관에 갈 때. 상황이 다르죠? 그럼 이럴 때는 요거는 은평구 아파트는 그때 한 1억 한 7천 같은데 1억 한 7천 정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좀 유명한 회사죠. 이제 이런 데는 잘 정비됐죠. 자, 경매 들어갈 때는 빨리 너가 점유를 잘해라 하고 벌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이런 건설회사들은 교육을 못 받아갖고 막 27억이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뛴 겁니다. 09에 383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면은 뭐 낙찰자만 좋은 거죠, 뭐. 그죠? 여러분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봅니다. 09에 384. 그 27억 공사하고 뛴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수성구, 우리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 그죠? 비싼 동네 아파트가 움직입니다. 시아파트죠. 시아파트인데 여기 보면은 27억, 유치권 신고가 27억 있습니다. 이 가압류도 있죠. 가압류도 27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압류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10원도 못 받았어요. 왜냐? 왜 그럴까? 현황조사서 여기에 이제 언급이 났죠. 누가 있다고요? 채무자, 소유자 점유.
눈을 따고 본 게네 빈집이더라.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문에 여기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판결문에 언급이 되고 내가 보니까 판결문을 받아본 게네 언급이 돼가지고 집행관이 갔는데 해정 후 빈집 확인되고 그런데 무슨 유치권이 성립 안 와. 이라고 안 한다. 하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현대건설은 되고, 그 다음 봅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는데, 6월, 낙찰되는 거 모르겠네. 자,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양우건설로부터 조합에, 그죠? 조합에 공사비 576억의 신고가 있으나 모르겠다. 해놨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움직이는데 576억 있대요. 자, 그런데 현황조사에서 보니까 미상해가지고요. 현장에 임했으나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해서 전혀 확인을 못했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점을 한 건에 현재 공시라고 하고 이래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래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한번 볼까요? 20에 5985 낙찰대 있는가? 자, 저런 거는 강심장은 들어갑니다. 강심장은 들어가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좋다 나는 몸무도 좋다 그거 딱 들어갈 수 있는데 변경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치권을 막 이리 신청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신청 서류에 넣는 거야 뭐 좋죠. 570억씩 뭐 넣는 건 좋습니다. 좋는데 점유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현황조사서에 이렇게 문구가 놓도 두 번이나 갔는데 그죠? 두 번이나 갔는데 쭉 보니까 점유자도 없고 뭐 방문을 문게는 현재 공실하고 그죠?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공실이다 하고 의사면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낙찰자가 한판 붙어도 유리하다 이거 봅니다.